예, 저는 이제 50대인데 50대 중반인데 특히 우리 또래 40대부터 60대 초반까지는 소위 민주화 세대라고 그래서 아주 끔찍한 일을 많이 겪으면서 자랐거든요. 우리 같은 세대가 가진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세대에서는 윤석열을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세대예요. 물론 당연히 저도 그렇고. 그래서 풍자 그림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 시대가 불행한 사람들한테 위로도 좀 드리고 어떤 청량감을, 시원한 청량감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 그 고민하는데 한 달 걸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실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정치부터 뭐 물가, 환율, 어떤 것인지 뭐 다 강적이야. 이거를 하나의 이미지로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벗기자. 풍자 그림에서 벗긴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특히 한국은 이제 유교 사회가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뉴욕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렇지 않거든요. 트럼프 성기까지 그려져 있는 막 그래요. 그리고 실제 전시장에도 그런 거 다 나와요. 그게 허용이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넌 잘 알고 있지. 위험하지만 대신에 가장 센 풍자를 할 수 있는 게 벗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알몸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려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 사람의 가장 약점이면서 치부가 사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중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낙서는 왜 더 입히시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이 당대 시대에 사람들이 가진 어떤 의식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중들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가진 예술 철학이에요. 저는 거기에 아주 빼곡하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낙서를 받을 생각이에요. 육두문자가 난무하죠. 뭐 개새끼, 십새끼부터 뭐 이렇게 아니 그것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날 것 그대로잖아요. 내 입으로 나는 B급 하위 예술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알다시피 풍자 그림을 굉장히 참 많이 그렸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난 참 미친놈이었어. 별짓을 다 했었는데 맨 처음에 그린 게 이명박. 제가 그때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2010년도에 잠깐 한국을 왔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명박에 대한 이 피로도 굉장히 싫어하는 거야.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명박을 그려서 종로에 붙였었죠. 그리고 솔직히 그때도 문제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저기 어떤 기자님이, 사진 기자님이 그거 출근하시면서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서 삽시간에 또 퍼진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날 이거 누구냐 이렇게 하다가 경찰이 내사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니 이런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지, 또 경찰들은 왜 내사를 벌이는지 승질이 나갖고 더 해버렸지.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바로 박근혜 정권 들어섰는데 박근혜 뭐 무지하게 그렸죠. 전두환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림만 그리진 않고 저는 이제 길바닥에서 뿌리거나 붙이거나 그런 행위를 했었죠. 그래서 6번 기소됐고 재판은 3건 받았었죠. 첫 번째 선거법 위반이었는데 그거는 무죄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전두환 집 앞에 붙였다고 광고물법 위반, 그거로 선고유예를 받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화면세점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막 뭘 뿌린 적이 있었어요. 몇천 장을. 그 박근혜 풍자 미친 정부라는 그거는 허락 없이 옥상에 올라갔다고 건조물 침입. 그림 내용을 가지고 처벌하진 않아요. 다 이제 내가 한 행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뭐 할 말이 많이 있지. 광고물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우리 집 앞에도 대문에 정릉시장에 큰 슈퍼에서 와갖고 맨날 붙이거든요. 양파 싸게 팝니다 뭐 이런 거. 원래는 광고물을 붙이려면 구청에 가서 도장을 받아야 돼요.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그렇다고 그거 신고하진 않아요. 근데 왜 유독 내가 붙인 것만. 헌법에는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어요. 근데 하위법, 뭐 형법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 내가 한 행위를 얼마든지 걸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든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항상 이 법이라는 건 항상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훌륭하지 않아요. 그 뭐 받아들여지 어쩌겠어요?
제가 이제 그때 미술 시작한 지 불과 뭐 2, 3년 지났을 때인데 미국에서 전시할 때 아주 히트친 작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귀여운 독재자 시리즈예요. 그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 세계적인 그 독재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내가 아주 예쁘게 그렸어요. 그래서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내가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그 어떤 루마니아 아주머니가 그 작품을 보시고 독재자 시리즈 밑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과거의 독재자들이 현재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듯이 현재의 독재자들도 언젠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독재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언젠가 그 녀석들은 그냥 바보 같은 녀석들이 된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한참을 보시는 거예요. 그 써있는 거를. 그리고 이제 나한테 이렇게 손을 잡고 막 우시면서 본인 얘기를 하시는데 루마니아에 아주 그 슈퍼스타급 저 독재자가 있어요. 차우세스쿠라고. 30만 명을 자기네 나라 국민을 죽이고 장난 아닌 놈이야 이 새끼. 이 양반 치하에서 가족들이 전부 총살당했어요. 그리고 이 양반은 아주 기적적으로 망명을 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산 인생이 거기서 잘 살진 않잖아요. 옷이나 뭐 이런 것이 좀 남루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렵게 사시는 거야. 어렸을 때 가족들 총살당하고 지금 이제 뉴욕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사회적 상처 있잖아요. 이걸 건드린 거예요. 그 내가 적어놓은 그 메시지가. 그래서 이제 어디서 그걸 하소연을 하겠어요, 함부로. 근데 이제 어떤 그림쟁이가 그렇게 적어놓고 또 그 유명한 독재자들을 귀엽게 하면서 막 조롱하는 거 보면서 그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탁 건드린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나는 솔직히 미술을 처음 42살 때 미국에서 시작할 때 심심해서 시작했거든요. 재미 삼아. 그리고 이제 개인 전시도 거기서 하면서 미술을 해서 돈 벌어야지 이 생각만 했어요, 솔직히. 근데 그때 이제 그 아주머니를 만나고 나서 미술이 세상과 만날 수도 있구나. 이걸 내가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상처받고 슬픔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회든지 절대적으로 훌륭한 구조를 갖진 않거든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는 구조예요.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상처받고 소외받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한 위로와 청량감을 주는 예술을 하는 것이 저의 인생이고 팔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 작품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한테 응원을 받아요. 저는 윤석열 뻘거벗은 거 한다고 콜렉터들이 사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나조차 기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 일도 없고, 저거에 열광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상처받고 슬프고 불행하고 이런 분들이 저거를 아주 열광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분들한테 응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정말 내가 좋은 작품을 했을까? 내가 이 시대에 그 불행을 느끼는 분들의 마음에 위로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과연 한 걸까? 그런 두려움? 내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그런 거를 담아내지 못했다면 내가 직감적으로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사람들 반응을 보면서요. 경찰이 두렵거나 뭐 그 부분들이 막 전화해서 욕설하고 뭐 이런 걸 두려워한 적은 없어요.